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여러분, 기적 방송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020년 4월 7일,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화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간다 마사놀이 책을 읽어드렸는데요. 지금은 또 다른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80, 20 법칙, 리처드 코치 지음, 공병호 옮김, 21세기 북스입니다. 80을 만드는 20에 몰입하라는 책인데요. 이 20은 80을 결과물로 만드는 원인에 해당됩니다. 그 20이 어떤 법칙들이 있는지 오늘 알아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들이 언어를 쓰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 사례가 가장 좋다고 하는데, 우리 3분의 2가 700개의 일상 단어들로 구성되었고, 이것들은 파생된 단어들까지 합치면 80%를 차지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50만 개 이상의 영어 단어들 가운데 1%에 미치지 못하는 단어들이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언어 생활의 80%를 차지함을 뜻해요. 그게 영화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건 80대 20 법칙은 마법 공식은 아니에요. 때때로 결과와 원인 사이의 관계가 80대 20 혹은 80대 1보다 70대 30에 가깝기도 하고, 아니면 50대 50에도 좀 가깝다 해요. 그래서 이처럼 우주는 상대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 사이에 균등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소수다. 정말로 효율적인 사람이나 조직은 자신들의 관계를, 세계를 움직이는 소수의 강력한 힘을 인식하고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 그것을 활용한다. 바로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80대 20 법칙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전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처음 주장한 이후, 파레토의 법칙, 파레토의 원리, 80대 20 규칙, 최소 노력의 원리, 불균형의 원리 등 수많은 명칭으로 불려졌어요. 80대 20 법칙은 사회에서 중요한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들, 특히 사업가, 컴퓨터 광, 고급 엔지니어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현대 사회를 이룩하는 데 기여했어요. 그럼에도 이 법칙은 지금껏 우리 시대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빌프레도 파레토가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파레토는 19세기 영국의 부와 소득의 균형을, 유형을 연구하던 중에 연구 자료를 통해 소수의 국민이 대부분의 소득을 벌어들인다는 부의 불평등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매우 흥분했던 또 하나의 발견은 바로 다른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자료를 조사해 보더라도 이런 불균형의 패턴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인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경제와 사회의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게 될 일반 법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발견이었을까요? 이 법칙을 부나 소득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갖는 다른 자료에 정립해도 성립될 것인가? 파레토 이전에는 부, 소득의 분배와 재산 소유의 수처럼 서로 연관된 두 가지 자료를 함께 비교 연구한 학자가 없었으므로 이 파레토는 대단히 혁신적인 연구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 말고도 하버드 대학의 언어학자인 조지 K. 지프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1949년에 최소 노력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파레토 법칙을 심도 있게 보강한 건데, 그는 사람, 물건, 시간, 기술 중 생산적인 자원은 최소화하도록 스스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원의 20-30% 정도가 70-80%의 결과를 이루어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구자는 루마니아 태생의 미국인 엔지니어, 품질 연구의 대가인 조지프 주란이에요. 1950년부터 1990년 사이에 일어난 품질 혁신 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만든 그는 핵심적인 소수의 법칙을 발견해내는데, 이는 사실상 파레토의 법칙과 같은 거였습니다. 품질상의 결함을 제거하여 산업재와 소비재의 가치와 신뢰도를 향상하려면
통계적 품질 관리 방법과 함께 80대 20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0대 20 법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중 하나, 강의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누구냐면 옥스퍼드 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책을 더 빨리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미삼아 볼 때 말고는 절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마세요. 공부하기 위해 책을 읽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말고 먼저 그 책이 뭘 전달하려는지 요점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간다 마사노리의 그 책에서와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 결론을 먼저 읽고 나서 서론을 보고 다시 결론을 본 후에 관심 있는 부분만을 가볍게 훑어보면 됩니다. 자, 지도 교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책 한 권이 가지는 가치의 80%가 그 책 전체 분량의 20%에 남겨있다는 것이었다. 그 가치는 책 전체를 통독하는 시간에 20%만 투자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공부법이 마음에 들어 나름대로 발전시켰다.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일상적인 학습 태도가 아닌 학기말고사로 그 학생의 성적을 평가하는데, 과거의 시험지들을 분석해보고 시험 문제의 80% 정도, 때로는 100%가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의 20% 정도로 풀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나는 학습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결국엔 필사적으로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보다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최상위 점수로 학위를 받았다. 그 후 나는 쉘사에 입사하여 끔찍한 정유 공장에 배속되었는데, 이 경험이 정신을 단련하는 데 좋았을지 모르지만 직업적인 매력은 별로 없었다. 이때 나는 나이 어리고 경험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은 경영 컨설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되게 동시성이죠. 간다 마사노리도 경영 컨설팅이었는데. 자, 그 후 미국에서 손꼽히는 컨설팅 회사에 취직해 쉘에서 받았던 것보다 4배나 많은 연봉을 받았다. 나처럼 젊은 사람들이 받는 월급의 80%는 전체 직업 중 20%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곧 경영 전략을 다루는 소규모 컨설팅 회사로 옮겼다. 이전 회사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았던 데 비해 이곳에는 똑똑하고 강력한 경쟁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승진하기도 쉽고 발전 속도도 더 빨랐기 때문이다. 80대 20 법칙의 역설은 목표의 대상으로 연결한다. 내가 첫 번째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전략 전문 컨설팅 회사에 입사했을 때 양쪽 회사의 지능 수준을 동시에 올린 셈이 되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것은 나의 새로운 동료들이 그 전에 동료들보다 훨씬 더 유능했다는 점이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특별히 더 열심히 일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80대 20 법칙의 중요한 2가지를 따르고 있었다. 첫째, 그들 대부분 회사 수익의 80%가 고객의 20%로부터 창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는 어느 고객을 대하든 성과의 80%는 가장 중요한 사안 20%에 집중하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쟁사들이 수많은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살피며 고객이 자신들이 권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부지런히 고객이 실제로 우리의 권고를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끈질기게 설득했다. 결과적으로 고객의 수익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우리의 컨설팅 예산도 크게 올라갔다. 80대 20 사고방식의 목적은 매우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별하는 것, 다시 말해 나무가 아닌 숲을 보게 하는 데 있다. 완벽한 데이터나 완벽한 분석보다는 직관과 통찰력으로 본질을 훨씬 더 정확하게 포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80대 20 사고방식이 자료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데이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이유다. 80대 20 법칙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준다. 일의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생산성이 높은 부분에 집중하라. 잘 닦인 길을 따라 차근차근 가기보다는 지름길을 찾아라. 최소한의 노력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라. 무조건 열심히 하기보다는 핵심을 찾아내라. 여러 가지 일을 평균적으로 잘하기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탁월해져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한 아웃소싱을 활용해라. 가사일이나 자동차 수리 등은 전문가에 맡겨봐라.
직업과 회사를 주의 깊게 골라라. 가능하면 타인에게 고용되기보다는 타인을 고용하라. 가장 잘하고 가장 즐거운 일만 하라. 수면 아래 숨어있는 아이러니와 비일상적인 것들을 찾아내라. 중요한 분야에서 20%의 노력이 80%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라. 차분하게 일하며 업무량을 줄이고 모든 기회를 잡으려 하지 말고 80%의 가치를 가진 20%의 목적만 추구하라. 창의력이 절정에 이르고 성공이 보장되는 뜻밖의 행운을 잘 움켜쥐어라. 80대 20 법칙에는 경계가 없어요. 그 사고방식을 취득하려면 적극적인 훈련과 독창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의 시간 활용법 10가지. 인생 목표에 맞는 일을 한다.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 80% 성과를 만들어내는 20%의 일을 한다. 최소한 시간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넌 할 수 없어 라고 말한 일을 한다. 다른 분야에서 누군가 큰 성공을 거둔 일을 한다. 자기만의 창의력을 살리는 일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서 나는 비교적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상식을 벗어난 시간 활용법을 익힌 유능한 사람과 함께 일을 한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할 수 없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 시간 혁명을 일으키려면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해요. 우리는 시간을 비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방법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뿐,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해 시간에 대한 모든 생각을 뒤집어야 한다. 시간은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넘치는 시간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문제는 제대로 활용하는 시간이 단지 20% 뿐이라는 데 있다. 중요한 20%의 활용에 쓰는 시간을 2배로 늘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고도 지금보다 60%의 성과를 더 올릴 수 있다. 80%, 20% 법칙은 시간을 정복해야 할 적이 아니라 친구로 생각한다. 시간이 흘러갔다 해서 그 시간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시간은 언제나 다시 돌아온다. 일주일에 7일씩 되풀이되고 매년 12개월이 또 다시 생긴다. 적으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이지 시간 그 자체가 아니다. 80-20 법칙에 따르면 행동을 더 줄여야 한다. 행동은 생각을 내몰아버리고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한 프로젝트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간은 보통 마지막 20%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일을 마감 시간 전에 완결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개 프로젝트 기간을 반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생산성은 2배가 된다. 혁명은 본래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며 위험하다. 혁명의 길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며 해도 한 장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혁명 시작 전에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시간 혁명을 원하는 사람들은 현재, 과거, 미래를 함께 연결시켜 사고해야 한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밑바탕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또 그것을 위해 현재의 무엇을 버릴까 하는 것이다. 라이프 스타일을 혁신하라. 라이프 스타일을 다시 생각하자. 자신과 잘 맞는 사람과 생활하고 있는가? 살고 있는 장소는 자기에게 알맞은 곳인가? 노동시간은 적당한가? 타인에게 규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자신의 주변 환경이나 어울리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거의 언제나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가?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자신의 창조성과 잠재력이 잘 발휘되는가? 돈은 충분한가?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자신이 돕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을 쉽게 할 수 있는가? 친한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가?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생활비는 어느 정도인가? 자신의 현재 라이프 스타일은 배우자나 가족에게도 잘 맞는가? 현재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가? 모자람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일하는 시간이 행복한가?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네. 일을 할 때와 안 할 때 일하는 시간의 80%와 일하지 않는 시간의 80%가 똑같을 정도로 행복한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인맥을 갖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80대 20 법칙으로 말이죠.
인간관계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려준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의 대부분이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의식이 없거나 죽은 사람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정이라는 말은 평범하지만 그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또한 직업적인 인간관계가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역시 맞는 말입니다. 이번 장에서 사적인 인간관계와 직업적인 인간관계에 관해 생각해 볼 것인데요. 먼저 사적인 인간관계. 이것은 80대 20 법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고 중요한 인간관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너무 어린 시기에 너무 많은 경험을 하거나 너무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지나치게 빨리 소모한다고 해요. 자, 성공 파트너를 만들어라. 일과 관련된 인간관계에서도 소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중요하다.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 중에는 뒤에는 늘 협력자가 있게 마련. 사람은 혼자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고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상의 인간관계를 선택하는 것이다. 모든 친구와 협력자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자문해보자. 우리는 협력자들과 함께 해야만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들과 함께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으며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때로는 역사의 흐름까지도 달라지게 할 수 있다. 좋은 협력자를 얻은 자가 역사를 움직인다고 해요. 협력자가 많을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고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사업상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한 협력자 20명의 리스트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자신의 주소록에 적혀있는 사람의 수와 허물없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비교해보자. 협조 관계를 통해 얻는 가치의 80%는 20%의 인간관계에서 얻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협조 관계 모두가 질적으로 낮거나 혹은 일부가 수준 미달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든든한 동맹관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 우러러 볼 수 있는 후견인 한두 명, 동료로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두세 명, 후배 중 자신이 돌봐주는 사람 한두 명, 그리고 스승과의 관계도 있어요. 상호 만족, 존경심, 경험의 공유, 상호 협조관계, 신뢰 등 5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되도록이면 선배로서 자기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어야 하고 손 아랫사람인 경우에는 확실히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최고의 후견인은 매우 유능하고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후견인에게도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흥미를 잃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좋은 인맥 관계까지 구축했으면 우리에게는 올 것이 성공과 소득일까요? 자, 오늘날 소득 분포만큼 80대 20 법칙을 잘 증명해주는 사례도 없다. 왜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가? 슈퍼스타들의 수입을 전체 인구의 수입과 비교하면 그 불균형의 정도는 심해지는데 대개는 80대 20 관계를 넘어 90대 10, 95대 5의 관계를 나타낸다. 많은 사람들이 슈퍼스타에게 돌아가는 엄청난 수입을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했다. 그래서 여기 야망을 실현하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분야로 전문화해서 핵심 능력을 개발하라. 스스로 좋아하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1인자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라. 지식이 곧 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시장과 핵심 고객이 누구인지를 알아내 공략하라. 20%의 노력으로 80%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를 알아내라. 그 분야의 1인자에게 배워라. 전문 분야에서 자기 사업을 하라.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직원을 가능한 많이 고용해라. 핵심 역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아웃소싱해라. 자본의 지렛대 효과를 활용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좋아하잖아요. 이 많은 책을 아웃풋하기 위해서 북튜버로서 활약하고 있고 지금 즐거움에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식을 상품화하라 이거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 고객을 공략하라 여기에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시장은 곧 지식의 활동 무대다.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이곳에서 어떻게 팔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회사에 취직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할 것인가, 한 회사에서 일할 것인가, 프리랜서로서 개인적으로 할 것인가. 저는 반반씩 하려고요. 시간도 여유롭기 때문에. 핵심 고객을 소홀히 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최고의 지위를 잃는 경우도 많다. 어우, 이거 안 좋죠. 제 고객이 지금 100명이든 200명이든 소수의 고객님에게도 열심히 하는 행복한 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즐거운 생활을 볼 수 있는 기적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적합한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적합한 고객이란 내가 비교적 적은 노력을 기울여 최대의 만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고객을 말한다. 그 분야의 1인자에게 배워라. 그러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1인자는 책한민국님, 그리고 우리 책추남 꼬꼬치님, 그리고 세혜 작가님이잖아요. 그분들 다 오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1인자들, 2인자들, 3인자까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행복해요.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자, 80대 20 법칙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평균 직원보다 몇 배는 더 능률적이지만 동료가 받는 임금의 몇 배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80대 20 법칙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해야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네, 단계별로 가면 되겠죠.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직원을 고용해라. 성공의 첫 번째 단계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 단계는 자기가 만들어낸 가치를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죠. 돈을 버는 10가지 투자 규칙. 1. 자신의 성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정하라. 2. 자기 목표를 정해 투자를 집중해라. 3. 주식을 중심으로 투자하라. 4. 장기 투자하라. 5. 주가가 바닥일 때 최대로 투자하라. 6. 시장 평균을 앞설 수 없다면 시장 평균을 따라가라. 7. 자신의 전문 지식을 살릴 수 있는 투자의 분야에 투자하라. 8. 신흥 시장에 투자하라. 9. 손절매는 신속하게 하라. 10. 이익을 재투자해라. 자, 수치에 밝고 분석적이라면 투자를 분석하는 방법에 매진해야 한다. 낙관적인 사람은 분석적 방법을 피하는 것이 좋다. 특별하게 분석적이지도 않고 탁월한 낙관주의자도 아니라면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하거나 주가 지수를 항상 상회하는 성공적인 투자가들을 따라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목적에 맞게 투자하라. 주식을 중심으로 투자하라. 원하는 삶을 이룰 때까지 투자하라. 주가가 바닥일 때 최대한 투자하라. 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닥이잖아요. 바닥인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최대한 투자하라. 이 철학으로부터 가치 투자의 개념이 나왔는데 바로 뭐냐 하면 윤리, 종교, 정치에는 감정의 기복이 있고 그것은 경기 순환 곡선과 매우 흡사하다. 하락 추세에 있을 때 특정 주식을 사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매일 듣는 경제 뉴스에서 수없이 작은 영향을 받는 결과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나중에 상승 추세로 돌아섰을 때는 그 특정 주식 혹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은 주식을 매수하면서 자신은 이성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자신의 그러한 태도 변화가 주위의 분위기에 의해 생성된 감정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도 모를 것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상승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하락 시장에서 판다는 사실은 증권거래소에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자, 여러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요. 이 철학을 꼭 지키세요. 자, 여러분, 우리 80대 20 법칙을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80대 20 법칙으로서 노력한 만큼이 아니고, 자, 80을 만드는 20에 몰입해야 합니다. 이 책 추천하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전 세계 36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만 부 판매 돌파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활용하세요. 이 책을 읽고 활용한 사람 중에 팀 페리스도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낸 방송국의 크리스탈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